때는 2023년 2월 7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야. 시우가 숨지지 않아요. 오후 1시 44분 119한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 구급대가 달려갔지만 아이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지. 구급대에서 CPR을 했지만 시우는 끝내 살아나지 못했어. 건강하던 어린이가 갑자기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다니. 시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인천경찰청은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친부와 계모를 각각 아동학대 혐의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입건했어. 시우에게는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그리고 2명의 의붓남매들이 있었어. 새어머니라면 시우의 아버지는 재혼을 하신 거야? 시우의 부모님은 5년 전 친부의 가정폭력과 외도 문제로 이혼을 한 상태. 이혼 과정에서 친부가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고 친모에게는 아들을 수시로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런데 왜 친모는 시우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을까? 정작 친부는 친모가 시우를 만나지 못하도록 협박하여 친모는 시우를 거의 만나지 못했어.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면접 교섭 시간이 있지 않아? 그렇지만 친모의 면접 교섭권은 잘 지켜지지 못했어. 친모가 시우와 만나지 못하는 동안 시우는 친부의 폭력과 계모의 학대에 시달리게 되었어. 시우가 학대에 시달린 기간은 어느 정도였을까? 1년? 2년인가? 무려 5년이야. 하지만 계모는 늘 시우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을 많이 했지. 시우의 생일 파티도 크게 열어주면서 시우는 버클리 음대에 갈 수재라고 말했지. 도대체 계모는 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하고 다닌 걸까? 남들 눈에 완벽한 가정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거지. 안타깝게도 시우의 불행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2022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코로나? 그렇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우는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장기 결석자로 분류되었어. 시우와 계모는 2022년 12월 초 학교를 방문했고 시우는 결국 홈스쿨링을 한다는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었지. 학교에도 나가지 않게 되다니 학대가 더 심해질 것 같은데? 맞아. 시우의 계모는 학교에 나가지 않게 된 후 본격적으로 시우에게 사례를 드러내기 시작했어. 나 진짜 얘랑 못 살아. 죽여버리던지 땅에 파묻던지 해. 계모가 어떻게 그런 말을... 친부에게 시우를 죽이고 땅에 묻으라는 등 살인과 관련된 말들을 하기도 했지. 어떡해, 시우도 계모가 그런 말 한 거 알고 있었어? 시우는 2022년 12월 28일 일기장에 어떤 글을 남겼는데 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있다면 모든 게 다 불행해진다. 나는 죽어야 돼. 어린아이한테 어떻게 그런... 이웃 주민들은 추우에 삐쩍 마른 아이가 추운 겨울날 현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봤고 집에서 크고 작은 다툼의 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하곤 했어. 그렇다면 이웃들은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짐작하고 있었던 거네? 그렇지. 이웃들은 알고 있었어.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 시은혜와 가까운 사이는 아니어서 신고를 안 한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웃들은 실제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괜히 나서기가 망설여졌다고 말했어. 하지만 아동학대는 증거가 없이도 신고할 수 있잖아. 그 사실이 세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웃들도 시우를 도와줄 수 없었지. 결국 시우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어. 시우의 고통을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했어야 시우가 학대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까? 시우는 전날 집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집에 돌아가게 되었어. 음료수를 마시다니? 음료수를 집에 가지고 가면 못 마실 걸 알고 있었는지 편의점에서 음료수통을 비우고 나갔지. 시우가 있던 그 편의점엔 사람이 있었지만 시우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 시우는 학대를 당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 적이 없었구나. 오랜 기간 학대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믿을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던 거지. 우리는 시우가 왜 말하지 못했을까? 라는 시선으로 이 사건을 접근하기보다는 왜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주지 못했을까? 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해. 제도적으로나 인식적으로나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이 미약했던 것 같아.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도 전국에는 수많은 시효가 존재한다는 거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아동학대는 의심만 되어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만약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신고자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판단은 신고자가 아니라 아동학대 사례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가 신고 의무자라면 더더욱 책임을 가지고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해야 해. 신고 의무자는 어떤 사람들이야? 초, 중등 교사 등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의료인들, 그리고 사회복지나 아동과 관련된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이들이 자신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